네, 계속해서 투자 환경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먼저 미국 증시요. 빅테크들 좀 부진하면서 M7 시총 1,000조 가까이 증발을 했는데 기술적 흐름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네, 조정이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몇 차례 좀 시장이 출렁거렸죠. 네. 네,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래서 실적 시즌이라서 사실은 지금 구글과 테슬라로부터 시작된 실적 시즌이 네. 조금 오히려 구원투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제는 간밤에는 이 두 종목이 조금 실망을 주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망가뜨린 것 같아요. 사실 좀 울고 싶은데 좀 뺨 맞았다 그럴까요?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조정이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인데 조금 그 트리거를 제공한 거죠, 실적이. 그러면서 좀 지나치게 엔비디아라든지 나머지 빅테크로 너무 도미노식으로 확산된 그런 느낌이 너무 높기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의 붕괴 이런 것들이 살짝 어제는 너무 지나치게 작용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취약해져 있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이제 거시경제 좀 상황도 좀 짚어봐야겠는데 오늘 밤 미국 2분기 GDP가 발표됩니다. 1분기에는 시장 예상치에는 크게 좀 밑돌았었고 2분기 성장률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컨센서스는 지금 1.9%고요. 아틀란타 연은에서 실시간으로 전망하는 거는 2.7% 굉장히 높은데 2.7%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최근까지 나온 소매 매출이나 여러 가지 소비 활동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2.0%에서 왔다 갔다 컨센서스 정도에 충족하지 않을까. 1분기 지난 GDP가 1.4%로 조금 안 좋았는데요. 이거는 연초에 약간 소음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정부 지출의 감소라든지 다시 2분기부터는 정상화돼서 미국 경제가 2분기, 3분기까지는 장기 추세 성장률, 잠재 성장률 1.8%에서 1.9%보다는 살짝 상회하는 그래도 골든 패스를 계속 보여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측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1.4%로 예상치 좀 밑돌았었는데 2분기에는 2% 안팎 수준. 앞으로 골든패스의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가 증시에 좀 힘이 돼줄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 6월 PC 발표가 됩니다. 이번 지표에서도 좀 둔화세 확인될 거라고 보십니까? 인하에 대한 깜빡이는 확실하게 켜주겠죠. 네. 7월에 인하를 결정하는 그런 조치는 없을 것 같고요. 연준은 항상 소통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 지표가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다든지 무슨 어디에 큰 경제 쇼크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 FMC에서는 일단 깜빡이를 강하게 켜고 9월 인하를 거의 기정사실화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9월에 인하하는 것은 증시에는 중립이고요. 인하를 안 한다면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시선은 사실 12월 인하로 이제 넘어가겠죠. 다음 주 FOMC 깜빡이 강하게 켜고 9월 금리 인하 시그널도 내비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지난밤에 나스닥 좀 끌어내린 데에는 S&P 글로벌 제조업 PMI가 좀 부진했다. 이런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이 되는데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은 어떤 걸로 판단하십니까? 네, 1분기까지는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물가는 조금 높고 경기는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데 2분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확실하게 교통 정리가 된 게 경제 지표가 물가는 완전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4월부터는 잡혔습니다. 네. 이 EQ에는 가령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월비로 1, 2, 3월에는 거의 0.4 이렇게 지켰는데 4월 들어오면서부터는 0.2 그리고 한 0.1까지 지금 전월비 네. 이제 완전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데 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물 경제가 지금 어떠냐를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앞서 GDP 말씀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미국 소비가 그렇게 이렇게 아주
급격하게 식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나홀로 좋다가 조금 정상적인 수준으로 차분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2분기와 3분기는 그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혹은 뭐 경기 위축으로 본격적으로 가기 직전에 2분기, 3분기는 조금 좀 건너가는 그런 약간 변곡점 경기가 될 것 같아서 경기 쪽에서 뭐 주식시장을 완전히 끌어내릴 정도로 뭔가 큰 임팩트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은 좀 예상하기 어렵고요. 뭐 다달이 오락가락은 하겠지만 일진일퇴하면서 조금씩 정상적으로 식어가는 경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경기 뭐 충격 가능성은 낮고 정상적으로 식어가는 과정이다. 디스인플레이션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번 뭐 대선과 관련해서 뭐 트럼프가 어쨌든 무게감이 좀 당선 가능성이 좀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트럼프 재집권 시에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관세를 올리면 그거는 이제 외국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통화 팽창 요인이고 네. 거기다가 내년 2025년 뭐 일단 자동 만기되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또 재인하를 한다면 그거는 이제 재정 팽창으로 또 인플레이션 요인이기 때문에 네. 관세와 세금이나 이 두 기제가 두 변수가 이제 동시에 트럼프는 좀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조금 더 강하게 정책을 좀 몰고 가는 결과를 유발할 것 같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당선돼도 해리스가 돼도 사실은 뭐 민주당은 뭐 원래부터 이제 돈을 좀 쓰는 네. 지금 당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뭐 누가 되든 내년에는 경기가 조금 둔화되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인플레이션 압력 또 금리 상승 압력이 물론 이제 금리가 떨어지겠습니다만은 네. 경기가 조금 식어가면서 그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는 거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면 물가나 금리도 이제 조금 시원스럽게 떨어져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맛이 누가 당선되든 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가 뭐 누구나 그렇게 보듯이 이 정책을 만약에 당선돼서 그대로 그냥 공약을 밀고 나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인플레이션에 시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되든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압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최근 뭐 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월 금리나 뭐 거의 반영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금리를 얼마나 더 내릴 것인가에 대해도 좀 관심이 가는데 박사님께서는 연준의 최종 금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뭐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연준이 지난 6월에 그 FOMC 끝나고 발표한 그 경제 전망 요약에서는 3.0으로 이제 2026년인가 이렇게 발표했는데 3.0까지 혹은 3.5 정도 이하로 간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거의 내년에 좀 망가진다고 그럴까요? 굉장히 조금 이렇게 어수선해야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생각하는 미국 경제가 침체가 와도 짧고 가볍게 오고 뭐 한 분기 정도 이렇게 조금 경제 지표가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리커버되는 이제 그러한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를 예상한다면 제 생각에는 많이 내려봤자 3.75. 조금 인플레이션이 앞서도 뭐 차기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펼치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경기 둔화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지면 한 4.0이 터미널 레이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3.7에서 4.0 정도가 조금 최종 종착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가 짧고 뭐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고 다시 뭐 붐업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최종 금리는 3.75에서 4%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갑작스럽게 뭐 등장한 경기 침체 우려, 뭐 다음 주에 FOMC에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 뭐 이런 주장도 좀 나오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전 뉴욕연은 총재인가요? 더들리 네네. 그 전 총재가 이렇게 뭐 블룸버그의 컬럼을 매주 쓰시는데 뭐 갑자기 뭐 원래 6%까지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던 분인데
사실은 근데 이분이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 출신인데 약간 정치적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조금 꺼려했는지 금리를 그때는 올려야 된다라고 도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제는 뭐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월가에서도 뭐 설왕설래 하는데 사실은 뭐 앞서도 말씀 나눴듯이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급하게 내릴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금리를 급하게 내릴 필요는 없다. 어쨌든 시장에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반영돼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트레이드로 뭐 달러 강세 요인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달러 강세 앞으로도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다음 주에 BOJ 일본은행이 이제 좀 금리를 올리고 또 QT 테이퍼링을 이제 좀 시작하면 좀 매파적인 통화 정책을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이제 뭐 약간 긴축으로 이제 확실하게 돌아선다면 BOJ가 아마도 7, 8월 이어서 뭐 가을까지도 엔화 약세, 엔화 강세, 달러 약세, 그러니까 달러 그동안의 달러 강세가 한 두어 달은 충분히 쉬어가는 자리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달러도 혹은 뭐 아시아 통화 전체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네. 약세인데 조금 뭐 가을까지는 그래도 안정감을 찾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내년 들어서 만약에 경기 침체가 그렇게 고약하게 온다면 다시 달러 강세가 재현되겠죠. 안전통화에 대한 선호로 인해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사실 뭐 달러는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고 일본도 뭐 긴축 깜빡이를 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적극적인 긴축은 내부 사정상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구조적으로 통합 팽창을 많이 하고 재정 적자가 많은 상태에서 2030년까지 또 경상수지 적자마저도 지금 커지는 분위기 때문에 엔달러가 완전히 150엔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강세를 연출하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엔화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달러 약세가 이어지겠지만 좀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약세가 이어지겠지만 한계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고요. 중국인민은행이 이번 주에 1년물, 5년물 LPR을 각각 0.1%포인트씩 인하를 했습니다. 뭐 시장에서 좀 예상치 못한 전격 인하였는데 그 배경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네, 경기가 지금 안 좋죠. 뭐 지금 경제 성장률이 지금 5% 올해 조금 달성 못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위안화가 지금 최근에 뭐 아시아 통화와 같이 더불어서 조금 제한된 변동 환율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시 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안화가 사실 2023년 대비 거의 15%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적자는 하락이기 때문에 위안화 방어 이런 쪽의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요. 하지만 0.1%는 뭐 상징성에 불과하지 실제로 뭐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실제적인 효과는 조금 약하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중국 경기 회복이 좀 더뎌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격적으로 LPR 금리 인하했다는 소식까지도 짚어봤고요. 중국 2분기 GDP 어쨌든 예상치에 좀 밑돌았고, 올해도 뭐 경기 회복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올해와 내년까지는 지금 기업 부채 만기가 뭐 다행히 뭐 중국 위안화 표시 기업 부채가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기업 부채 만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가중한 조금 부담스러운 부채 조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용 사정이 안 좋고 내수 소비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뭔 조치를 계속 펼쳐도 언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조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 효과가. 그래서 올해와 내년도에는 뭐 중국의 양적 경제 성장률은 계속 기대치를 조금 밑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어쨌든 우리 수출주들에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겠고요. 한국은행 피벗은 언제쯤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8월 20일에 금통위에서 내리기는 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울 거고요. 뭐 선제적인 금리 인하니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도 증가하고 또 물가도 지금 우리나라가 뭐 사실은 CPI에 집값이 적게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네. 나라보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집값 상승에 대한 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9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11월에 첫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뭐 올해 미국은 12월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미국은 2번, 한국은행은 한 번 정도 하면서 내년으로 이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연준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11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있고 올해 한 번 정도에 그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보면은 러셀 2000이 대형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100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 금리 인하 시점과 좀 맞물려서 시장 주도주 색깔은 좀 바뀔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주도주가 바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사실은 중소기업들이 또 어려움을 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관세 인상이라는 것이 꼭 대기업에도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경기가 조금 레이트 사이클 확장의 막바지 국면이라는 측면에서는 뭐 중소형주가 완전히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뭐 지금 완전히 주도주의 색깔을 바꾸기에는 매크로 환경은 조금 뒷받침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빅테크들이 조금 다시 또 재상승을 할 때 조금 빅테크들이 쉬어가는 자리에서 살짝 바톤 체인지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면서 기술주의 공백을 메우는 정도. 그래서 보완적인 그러한 순환매의 흐름을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완전히 뭐 이렇게 뒤바뀌는 주도주가 뒤바뀌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주도주가 뒤바뀌는 상황은 뭐 가능성은 낮다라고 봐주셨고요. 실적 시즌인 만큼 이제 뭐 정치 변수보다 실적으로 좀 관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실적 시즌에 좀 주목해야 될 섹터, 뭐 업종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높은 종목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 좋게 나오는 대로 기대치에 또 못 미치면 못 미치는 대로. 네. 그래서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밸류에이션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저는 중 PER 안정성장주.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제 뭐 12개 섹터 다 떨어졌습니다만 유틸리티 하나가 플러스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틸리티라든지 뭐 미국 기준으로 보면 금융주라든지 또 필수 소비재 이런 쪽 혹은 뭐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은 이제 미국에서 약간 안정성장주에 속하기 때문에 네. 조금 고 PER 고성장주보다는 조금 뭐 이렇게 리스크를 중화시키는 그러한 섹터 쪽으로 자연스럽게 매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밸류에이션이 높은 섹터들, 이미 높아진 섹터들은 좀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고 중 PER, 안정성장주에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와 투자환경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